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전꿈 대학은 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의 인생 성공을 돕는 석세스 전문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기업의 성공 시크릿 시스템 경영 주제로 기업 경영과 관련된 강의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썼던 그런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저서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경영, 시스템 영업 노하우, 위기관리 실패하면 삼성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책들입니다. 그동안에 한 33권 중에서 기업 경영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많은 그런 컨설팅을 하면서 쌓았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CEO 시스템 경영 실천회라고 하는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CEO들이 함께 정말 웰빙도 하면서 정말 스타디도 하는 그런 모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경영 특강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업무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매뉴얼화 참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매뉴얼화가 참 중요한데 많은 기업들이 심지어 대기업 10대 재벌기업 안에 드는 그런 그룹의 계열사들도 이 매뉴얼이 제대로 안 돼서 어떤 때는 저한테 강의 요청도 해오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 아니 그 정도 되는 회사들이 아직도 매뉴얼이 안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 돼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매뉴얼이 왜 필요해서 이런 강의 요청을 합니까? 라고 하면 새로 우리 전문 경영인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사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매뉴얼만 보고 업무를 할 수 있게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여기저기 인터넷 들였더니 선생님 전함이 나와서 연락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이렇게 주셔서 또 그런 회사 1년에 한 3곳 5곳 정도는 그렇게 가서 또 대기업인데도 업무 매뉴얼에 대한 강의를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매뉴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는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지는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무 매뉴얼이 많은 그런 그 회사에서 ISO 인증을 받고 하는데 그 ISO 인증이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결과가 바인더로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서 활용이 잘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으로 하는데 이제 제가 만든 시스템경영진흥원에서 만든 업무 매뉴얼은 업무 프로세스도 우리 회사가 실제 하는 그런 프로세스 가지고 설계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딱 맞는 그런 프로세스 설계가 되고 그런 프로세스별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위 업무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런 단위 업무 하나하나별로 업무 매뉴얼 표준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서 가장 딱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업무 매뉴얼 체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ISO의 형식적인 관행을 떨쳐버리자.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주로 바인더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공되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시스템 경영 솔루션 안에 이런 매뉴얼 체계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넣고 그런 업무 프로세스 대분류, 중분류, 단위 업무, 소분류 업무별로 매뉴얼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설계해 있기 때문에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업무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부서 간 업무 이동이 있더라도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업무를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ISO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말 우리 회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회사만의 이런 업무 매뉴얼
우리 회사만의 OJT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매뉴얼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만든 업무 매뉴얼 시스템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해당 기업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실제 업무를 프로세스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발 자체가 뭐 국제 표준을 갖다 놓고 그 표준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 회사를 맞춰가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 프로세스를 가지고 먼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 거냐? 자, 현재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만들긴 합니다만 기동성 있게 중간에 어떤 업무를 추가하면 추가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또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회사에서 업무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에는 그 단위 업무를 또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동성 있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업무 매뉴얼에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 업무 하나하나별로 이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업무 지침, 이 지침 속에는 업무 절차, 또 업무 처리 방법, 그 업무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 지침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 표준 시트. 그 단위 업무를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표준으로 쓰고 있는 양식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업무 시트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열어보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업무 시트에 들어있는 그런 양식을 다운받아서 바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식 찾는다고 뭐 헤매고 시간 낭비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매뉴얼 시스템에서 가장 큰 장점, 그리고 ISO에서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이 세 번째 기능입니다. 표준 사례. 그러니까 그런 업무 지침에 의해서 실제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표준 양식에 의해서 선배들이, 고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잘된 사례를 올려놓습니다. 표준 사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바로 그런 표준 사례를 가지고 업무를 하면 신입사원도 바로 한 3개월, 6개월 뭐 넉넉히 잡아서 1년 안에 우리 회사 업무를 통달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는 겁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온라인화가 되어 있어서 소프트웨어 안에 이 탑재가 다 되어 있어서 업무 수행 중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신입사원의 업무 적응 또는 기존 직원의 어떤 보직 변경 또는 이직에 따라서 업무 공백이 생길 때 이런 모든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업무 매뉴얼 시스템입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 시스템 경영을 컨설팅 회사에서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정말 신입사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신입사원을 대기업들은 뭐 몇십 명에서부터 몇백 명 이렇게 뽑기 때문에 연수원에 입소시켜 놓고 회사 전체 업무를 뭐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이렇게 교육을 해서 우리 회사 메뉴로 만듭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뭐 한두 명 뽑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뭔가 강사 요원으로 차출이 되는데 그런 직원들이 또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연수원 교수처럼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 현장에 뛰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수 일정이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뭐 그 업무 프로세스에서 당시 담당하는 업무는 이거야. 이 업무에 나와 있는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공부해 라고 하면서 뭐 3개월 신입사원 같은 3개월 수습기간 두면서 한 달 그 매뉴얼에 의해서 공부하게 하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회사 업무를 통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없는 회사는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입사한 지 1년, 2년 지났는데 업무를 시켜보니까 제대로 못해서 상사들이 핀잔 준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회사 들어온 지 1년, 2년이 됐는데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하는 그런 핀잔을 주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아마 경험들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폐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 표준화, 매뉴얼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현실,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시스템경영진흥원에서 만든 업무 프로세스다. 그리고 업무 표준화 매뉴얼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업무 매뉴얼 이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 작성할 때 원칙입니다. 원칙. 첫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메인 업무와 지원 업무로 구분해서 작성을 합니다. 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메인 업무와 지원 업무를 작성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업무 수행 표준화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하더라도 그 방식,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양식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일종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성 원칙은 모든 업무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퀄리티, 스피드를 고려해서 생산성 내지는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을 담으면서 정말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퀄리티를 높일 수 있고 스피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업무 수행 방법 요령, 아까 업무 지침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만 업무 수행 방법 요령은 어렵게 쓸 게 아니고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보면 바로 그 업무 매뉴얼만 보고 업무를 습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쉽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작성 원칙은 업무 수행할 때 업무 지침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의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 부분은 해당 업무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업무 수행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주의해야 될 사항을 이 업무 매뉴얼에 아예 넣어 놓으면 그런 반복된 실수 그거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할 때는 다섯 번째 이런 오류 발생에 대해서 미리 주의사항을 포함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작성 원칙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표준 시트 부분인데 이 표준 시트를 작성할 때는 정말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양식 중에서 표준 양식 그런 표준 양식이 빠지지 않도록 수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시트별로 표준 사례, 모범적인 사례 선배들이 쭉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쭉 해왔던 사례 중에서 가장 잘된 사례를 탑재해 놓음으로 인해서 신입사원이 오더라도 아까 업무 지침, 표준 시트, 그 다음에 표준 사례만 보더라도 바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또 업무를 습득하는데 퀄리티도 높일 수 있고 스피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업무 매뉴얼 관리 시스템 작성 원칙 중요한 내용들 쭉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 업무 매뉴얼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앞에는 작성 요령을 말씀드렸고 작성 원칙을 말씀드렸고 자, 업무 매뉴얼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업무 지침, 대분류, 중분류, 단위 업무 이 단위 업무 하나하나별로 그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해라라고 한 그런 내용이 업무 지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 수행 절차,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라. 그리고 그 절차별로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수행 방법이나 요령은 이렇다.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어떻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 지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매뉴얼의 중요한 구성 내용은 표준 시트. 그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표준 양식이 뭐냐.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게 양식이 이렇게 하나의 온라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업무 매뉴얼 구성 요소는 바로 표준 사례. 그런 업무 지침에 의해서 실제 표준 양식에 의해서 선배들이 했던 사례가 바로 탑재가 되고 그거를 업무를 실제 할 때 이제 불러내서 그 표준 사례를 가지고 뭐 거기에 내용을 이제 업체 내용을 바꾼다든지 업무 내용을 바꾸면 짧은 시간 안에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스피드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생산성, 경영 효율로 다 이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경영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업무 매뉴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창업기업, 스타트업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대기업마저도 체계적인 이런 매뉴얼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면 이런 표준화된 이런 매뉴얼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매뉴얼 사례, 작성 실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할 때는 실제 이제 이런 내가 맡은 업무를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종류를 가지고 직접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훈련도 이렇게 합니다만 자, 지금 이 온라인 교육, 동영상 교육에서는 실제 워크샵은 못합니다. 사례를 소개해 놨으니까 자, 여기는 이제 인사 총무 업무 사례입니다. 인사 총무 업무 중에서 채용 기준 또는 절차를 관리하는 이런 업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업무를 어떤 지침, 업무 지침으로 할 거냐, 업무 처리 절차는 어떠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사 총무 업무를 할 때 업무 수행 방법은 어떻느냐, 채용 조건은 어떻게 결정하고 신체 적성 검사는 어떻게 하고 또 발령은 어떻게 내고 채용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업무 방법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업무, 인사 총무 업무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업무 지침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표준 시트입니다. 이 인사 총무 업무를 할 때 이런 폼의 양식이 우리 회사에서 표준으로 쓰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에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준 사례.